이번 주에 경제현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취소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경제적 의미와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있었고 많은 뉴스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하면 전 세계 한 100여 군데 되는 중요한 곳을 북한의 사이버 공격대가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이 뉴욕타임즈 등 미국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 군데 해킹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은 것이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이었고 현금을 노리고 해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언론의 보도입니다. 당연히 경제 제재에 의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이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국제 금융 질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이 뉴스 내지는 하노이 회담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키 리졸브하고 폴 이글이라고 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취소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너무 큰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수억 달러, hundred of mill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수천억이 돈이 드는 이 군사훈련은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안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남한이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도 않는다. 리임버스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게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북한하고의 긴장관계를 줄이는 것도 좋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100군데 넘는 곳에 하면서 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안 솔루션으로 제일 잘 알려진 기업 중에 하나인 맥카피의 탑 사이언티스트가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근데 이 군사훈련을 중단한 거에 대해서 미국의 여러 트위터 팔로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박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푸틴하고 김정은한테 선물을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훈련은 남한만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쪽에서 특히 남중의 해 그쪽에 지금 필리핀, 대만, 일본 이런 데가 다 중국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대중국 또 대소련의 블라디보스톡 쪽에 이런 국제정에서 이 공해상을 노리고 있는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을 겸하는 거여서 이게 연합 훈련을 하면 북한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중국군들도 대응하고 러시아 함대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대도 다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푸틴한테도 선물이고 김정은한테도 선물이고 시진핑한테도 선물이다.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얘기는 수억 달러, hundred of million 달러가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 드는 돈은 한 140억 정도, 14 million 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150억 정도 되는 돈이라면 우리 정부가 부담해도 좋죠. 우리 정부 지금 예타 면제 가지고 몇십조 쓰는 거에서 눈도 깜짝 안 하는 정부인데 돈이 140억이 없어서 150억이 없어서 연사 훈련을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선물인가 하면요. 우리가 연합훈련을 하면 북한도 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도 띄우고 함대도 띄워야 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연료 비용이 듭니다. 탱크를 움직이고 비행기를 움직일 때요. 근데 북한이 워낙 돈이 없고 연료 수입이 제한되어 있고 경제 제재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북한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북한한테는
당신들이 우리 편 쪽으로, 우리 쪽으로 협상을 할 의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겠다고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외교의 지렛대 역할 수 있는 협상 카드라는 거죠. 근데 이걸 저쪽이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사전에 포기했다. 그거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이걸 찬성했을 거고 너무 좋아하겠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레이건 대통령의 치적을 얘기하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군비 경쟁이 구소련을 붕괴시켜서 그 구소련이 있을 때 동독을 뒤에서 보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동구 유럽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고 그것이 지금 동구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민주화하고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냉전 체제의 소련이 왜 몰락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해서 민주화를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국가들이 소련이 약화하는 걸 보면서 각각에 대해서 내셔널리즘, 각각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부상을 하면서 이들이 독립에 대한 거를 많이 원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소련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통 민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하고 반독재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구소련은 어마어마한 독재로 의해서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구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앵샹리즘적인 시대착오적인 역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로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 우선은 이제 구소련을 이블 엠파이어라고 했죠. 악의 제국이다. 여기 북한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 군비 투자 중에 하나가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에서 저격하겠다고 하는 스타워즈. 그래서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이 소련의 몰락을 앞당기게 됐다. 역사 기록에 많이 남아있고 그것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이 이 빅토리 해가지고 레이건 정부의 아주 비밀적인 전략, 소비에트 유니온을 몰락을 촉진한 비밀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군비 경쟁이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타워즈라고 그러고, 이거 원래는 그 공식 명칭은 전략적 방어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그래서 SDI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주에서 날아가는 그 미사일을 저격한다고 해서 스타워즈라는 말로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소련에서는 일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특히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 보통 이제 좌파 쪽에서는 이 이론, 이 가설이 옳지 않았다라고 그 스타워즈 디펜스는 별거 아니라 러시아가 구소련이 쉽게 대응 수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소련이 미국하고 군축을 해서 그 군비 경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나서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게 이제 구소련하고 지금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 변화인데 보시면은 1970년서부터 소비에트 유니온의 국민소득이 88년까지는 줄기차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1988년에 14,000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88년이라고 그래봐야 한 5,000불 부근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게 88년에 14,000불이 된 게 96년에 8,000불로 급락을 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89년, 90년 이때 급격히 몰락하는 경제 징후가 나타나면서 이때 동독에 대한 컨트롤을 잃게 되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앞부분의 레이건의 집권 80년대 중반서부터 88년 이때까지의 군비 경쟁이 소련을 몰락하게 한 이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남한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군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협상으로 끌어내는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외교적인 지렛대였다. 한국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동원돼서 움직이는 군사훈련을 하면 휴전선 부근서부터 공해상에 북한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서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구소련이 몰락하는 것과 같은 그 몰락을 촉진한 것 같은 무기 수단인데 이걸 자진해서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비용이 기껏해봐야 우리 쪽으로 보면 150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천억이 드는 비용으로 과장을 하면서 했다는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과 달리 이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지향적으로 움직이는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면에서 상당히 같은 궤를 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